안녕하세요. 손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에서 많이 다뤄지는 질병 중에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과로 기준 중에 만성과로형 산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말 그대로 뇌나 심장의 혈관에 생긴 질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 같은 병들이 이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질병은 대부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면, 즉 업무상 과로나 긴장이 원인이 돼서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과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의 평가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공단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의 여부와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과로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두 번째로는 단기간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과로, 세 번째로는 돌발적인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병 전 약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한 경우, 이것이 바로 만성과로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성과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의 뇌혈관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에 12주간의 업무량과 근무 시간, 교대제, 출장, 또 야간 근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별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이 평균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지속된 경우라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요인이 없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균 주 근무 시간이 52시간에서 60시간 사이의 근무인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교대 근무, 빈번한 출장, 책임에 대한 압박 등이 함께 존재한다면 업무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로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강도, 직무 책임, 그리고 정신적인 긴장도나 해당 사업장의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업무 부담이 높았다라고 평가가 되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근로 시간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내용과 강도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금까지 발병일 이전 12주간의 근무 시간을 평균 내서 그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구분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에 더해서 만약에 발병일 이전 4주간의 업무 시간만을 보았을 때 4주간의 1주 평균 64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역시 업무 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과로가 인정된 사례 2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서 과장을 맡고 있던 근로자 A씨는 발병일 이전에 3개월 동안 평균
주 65시간 이상을 근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납기일 압박으로 인해서 주말에도 출근을 했고요. 야간 긴급 대응까지 겹쳐서 휴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출근 중에 쓰러져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명백하게 60시간이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장시간 과로로 인해서 해당 상병이 발생했다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산재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IT 개발자인 B씨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외주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셔서 3개월간 주 58시간 근무를 수행하신 분입니다. 야간 배포와 오류 대응 등으로 인해서 심리적 긴장감도 극심했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긴급콜에 대비를 해야 됐고 결국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 시간만 보아서 판단을 했을 때는 60시간이 되지 않지만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이 확보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야간 근무가 결합된 점을 고려해서 만성과로형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만성과로형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큰 축으로 근무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 시간만으로 업무 과중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강도, 휴식 부족, 또 교대제,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입증하기 위한 근무 일지나 출퇴근 기록, 이메일, 메신저 로그, 프로젝트 일정표와 같은 자료들을 잘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는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업무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성과로형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산재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않은 단기 과로의 판단 기준과 또 돌발적인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에 대해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